여러분들 숏퍼팅 놓쳐본 적 많으시죠? 1m 버디를 놓쳐서 라운드 끝나는 내내 아쉬움이 가득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선수들이야 숏퍼팅 연습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거의 다 넣지만 아마추어들의 경우 숏퍼팅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레슨하다 보면 숏퍼팅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초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숏퍼팅을 쉽게 넣을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숏퍼팅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과 편하게 퍼팅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퍼팅이 잘 안 되니 퍼팅 레슨 받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 볼수록 자세에 집착하게 되고 자세와 동작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편안하게 스트로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할 게 아니라면 자세에 집착하지 마시고 공을 똑바로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먼저 숏퍼팅이 안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먼저 본인의 문제와 그린의 문제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본인의 문제는 퍼팅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스트레이트 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근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방향각이라는 게 나와요. 그 방향각이 0.5 이상 틀어지지 않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0.8도만 돼도 안 들어가요. 0.5도 이내는 돼야 스트레이트로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퍼팅 연습을 하실 때 적어도 방향각이 0.5도 미만으로 되어야 스트레이트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5도 정도면 들어가죠. 0.6도는 좀 아슬아슬합니다. 골프의 인생이 바뀌었어. 에이밍이라는 거를 누가 이렇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다들 저기 보라고 그러지. 그냥 보고 아한테씩 줄 거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지금 맨날 저기로 가 있고 일로 가 있고 막 거기를 평행 이 선을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여기 이렇게 줄을 맞춰서 근데 내가 뭘 알아들었었어. 쉽게 설명을 못 해줘. 풋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목표 봤어. 자꾸 목표를 봐. 근데 칠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지. 자꾸 땡겨져. 땡기죠. 그래서 숏풋이야말로 어떻게 치는 거냐? 앞에 10cm 딱 찍었으면 저기 보면 안 돼. 그냥 앞에 10cm만 보고 앞에 10cm로 민단 생각으로 치면 다 들어가. 여기를 보면 안 들어가. 근데 프로들은 다 여기를 보라 그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몸이 움직이는 거야. 눈이 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칠 수가 없는 거야. 숏풋이야말로 앞에 10cm 요거잖아? 요런 거 많이 놓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쭉 거. 그 다음에 뭐 하나 찍어. 여기. 거기서 눈을 안 떼는 거지. 저기는 안 봐. 왜? 가 있어. 네. 그쪽으로만 딱 너무 쉬운 거지. 자꾸 이걸 보니까 어려운 거야. 쳐보세요. 숏풋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 왜냐면 자꾸 봐서 어려운 거야. 넣어야겠다라는 강박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눈만 안 떼면 돼. 그 쓸데없이 엄한 거 보지 말고, 자, 전방 10cm만 낼 거야. 그리고 10cm로만 앞으로 툭 밀면 누구나 다 칠 수 있어. 누구나 다. 근데 이게 제일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넣어야겠다는 강박. 그 다음 자꾸 홀을 보니까 긴장돼서 앞에만 탁 밀면 끝. 앞에서 10cm도 못 밀겠냐고, 똑바로. 들어갔어 또. 너무 잘 치시는데. 와, 세종에서 오늘 저 한마디 해주시고 가세요.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레슨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골프에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그래, 예. 네네. 아유. 다음에 제 일취월장해서 네, 그래. 다시 한번 필드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좋아요. 네. 제일 먼저 기준거리 5m를 완성시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퍼팅은 무조건 기준거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편한 스트로크를 하면서 그 거리를 5m 정도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방향보다 오로지 거리에 맞추는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리가 어느 정도 맞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방향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5m 정도는 똑바로 연습장에서 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연습장에서 땡그랑 소리를 들으신 적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이미 5m 정도는 스트레이트로 충분히 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1.5m나 2m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자, 먼저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퍼터의 선택도 중요한데요. 퍼터의 종류와 어떤 퍼터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말레 퍼터와 블레이드로 크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말레 퍼터인 경우에는 퍼터를 들어보시고 헤드의 밸런스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죠? 수평으로 편편하죠. 네, 보통 이렇게 편편한데 말레 퍼터도 약간 이렇게 끼우러져 있는 퍼터가 있습니다. 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닫혀 있는 퍼터도 있고요.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약간 이렇게 편편한 수평이 되어 있는 퍼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블레이드 퍼터는 다들 아시죠? 이렇게 생긴 게 블레이드 퍼터고요. 블레이드 퍼터는 무게중심이 토우 쪽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쪽 끝이 무거워요. 끝이 무겁고 저희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스트로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만 멍하게 치시면 어떻게 들어오겠죠? 헤드는 이렇게 열려서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면 무거우니까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퍼터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약간 반원을 그리면서 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퍼팅을 해야 하고요. 연습장에서는 잘 친다고 해도 필드에 가서 긴장하게 되면 똑바로 친다고 해도 헤드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블레이드 퍼터보다는 말레 퍼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퍼터들 보면 이렇게 툭 친 것 같은데 많이 굴러가는 퍼터가 있어요. 반발력이 좋은 퍼터가 있거든요. 이런 퍼터는 초보자들이 쓰기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툭 쳐도 멀리 가니까 짧은 거리도 덜덜덜 떨면서 문지르다가 방향성이 틀어지고 오히려 더 짧게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터를 결정하실 때는 조금 세게 친 것 같아도 좀 덜 굴러가는 느낌이 나는 퍼터가 초보 때는 좋습니다. 살살 치면서 스트레이트를 보내는 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 선택한 제브라 퍼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퍼터 수십 개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고가 퍼터, 피팅 퍼터, 유명한 퍼터들은 거의 다 사용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잘 들어가는 퍼터가 제일 좋은 퍼터더라고요.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컨트롤이 좀 서툴러도 관용성과 직진성이 좋은 무난한 퍼터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구입한 제브라 퍼터 AIT3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연습은 좀 덜 해도 필드에 나가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어서 조금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퍼터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아주 유명한 퍼터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로 퍼터나 피팅샵에서 맞춘 고가 퍼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퍼터는 좀 민감해요. 민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잘해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실력이 없는데 이 퍼터를 쓰시면 공이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애매하고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제브라 퍼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렇게 생겼죠. 비싸다고 또는 광고를 많이 한다고 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만 보시고 구입하지 마시고 무난한 퍼터가 좋은 퍼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오디세이나 예스 퍼터도 가성비 좋고 무난한 퍼터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걸 보고 제브라 퍼터를 구입하신 분들 모두 만족하셔서 퍼터를 교체하시거나 구입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브라 퍼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연습장에서 똑바로 헤드를 보내서 헤드의 정타에 맞아서 스트레이트 가는 연습을 가장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레슨을 받고 연습을 많이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은 백다깨기 챌린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12기를 모집하는데요.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리긴 좀 어렵고 절실한 분들을 먼저 선정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선정하여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숏퍼팅 성공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니 집중하고 보셔야 합니다. 연습장에 가신다면 처음 10분은 반드시 퍼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그만두시는 그날까지 연습장에 가신다면 처음 10분은 반드시 퍼터입니다. 왜냐하면 퍼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퍼팅 연습할 때는 방향이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자, 그저 거리를 맞추는 데 집중해 주세요. 자, 5m를 맞추는 데 집중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5m를 맞추는 데 집중을 하다가 5m의 감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5m를 치시는데 기왕이면 똑바로 가서 5m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거리감 5m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엔 5m를 치는데 똑바로 갈 수 있는 5m를 친다. 그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딱 치면 5m, 치면 5m. 방향각은 0.5도 이상 벌어지면 안 좋아요. 0.5도가 넘어가면 안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제 퍼터를 치실 때 열리는 사람과 이제 자기가 닫아서 치는 사람 두 사람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많이 다쳐서 치는 사람은 이제 몸이 움직일 때 많이 닫아서 쳐요. 자, 홀이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약간 이렇게 홀을 보려고 몸이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당겨 치게 됩니다. 다쳐 맞게 되죠. 네, 이거 당겼어요. 그냥 치시면 되는데 돌아가면 몸이랑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당겨지죠. 그리고 팔을 쭉 뻗으시려고 하는 분, 특히 왼팔을 쭉 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왼팔을 쭉 뻗고 이렇게 살짝 기본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로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팔을 뻗으니까 어떻게 되죠? 바깥쪽으로 헤드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왼팔을 이렇게 뻗고 이렇게 치면은 살짝 열리게 되죠. 그래서 퍼팅 자세가 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팔을 쭉 뻗는 그런 퍼팅 자세보다는 이런 식으로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 그 팔꿈치를 겨드랑이 쪽, 여기 쫙 갈비뼈 쪽에 딱 붙이시고, 그 다음에 헤드를 딱 내려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딱 걸리는 형태로. 그 다음에 딱 수그리시면 이게 가장 정확한, 가장 무난한 퍼팅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뻗고, 그 다음에 숙이시면 이 자세가 딱 맞아요. 이 왼팔이 살짝 구부려서 팔꿈치 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로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어로 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어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코어를 중심에 놓으시고, 자, 코어를 고정시키고 코어를 치는데, 코어를 쓰시는데 그 힘의 에너지는 헤드로 쓰는 거예요. 코어는 좀 붙잡아 놓는 느낌이고, 자, 요렇게 자세를 잡으시고, 자, 코어로 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돌아서 땅. 특히 왼쪽 팔이 스윙할 때 좀 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싹 구부려서 약간 이쪽에다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헤드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헤드가 지나가는 걸 왼팔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열리게 되죠. 왼팔을 딱 접어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코어를 생각하시고 그대로 딱 치시면 똑바로 헤드를 똑바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필드에서 긴장되는 순간에 아차하면 왼팔이 힘을 주면서 헤드가 어이없이 열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보통 초보분들 이제 스트로크를 하시면 왼쪽으로 빠지거나 오른쪽으로 빠지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우연하게만 가운데로 가죠. 자, 왼쪽을 딱 접어 놓으시고, 자, 코어에 힘을 딱 주시고 코어로 들어서 치면 똑바로 가죠. 그동안에 자꾸 연습하실 때 오른쪽으로 열리는 이유는 왼팔입니다. 왼팔이 뻗어져 있어서 자꾸 헤드가 열린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리는 퍼팅이 많이 나오신다고 하면 팔의 움직임을 좀 줄이시고 코어와 손목을 사용되는 퍼팅을 하시면 똑바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공을 똑바로 보내는 연습을 완벽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린의 문제입니다. 그린. 맨날 선이 그려져 있던 편편한 장소에서 연습을 하시다가 필드에 나오면 에이밍 하던 선도 없어지고 잔디의 특성상 완벽하게 편편한 라이란 없습니다. 자, 숏퍼팅은 자신 있게 치라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나가지 않으면 들어갈 확률이 없다고요.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거는 프로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숏퍼팅을 툭 하고 쳤는데 뒤로 넘어가서 질질질 흘러서 순식간에 3퍼스로 변한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초보분들은 짧은 거리도 절대로 넣는다는 생각으로 치시면 안 돼요. 모든 거리를 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나가서 멈추면 좋지만 내리막인데 툭 쳐서 볼에 힘이 가해지면 엄청나게 많이 굴러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냥 쭉 내려가 버리죠. 1m라도 뒷벽을 맞추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굴러서 붙인다는 생각으로 치다가 들어가면 좋은 거고 멈춰서 오케이를 받으면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치셔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집중은 여러분들은 몸에 더 긴장감을 부여하고 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몸이 퍼터를 따라가서 오히려 똑바로 치지를 못해요. 항상 붙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치셔야 오히려 더 똑바로 갈 수 있는 스트로크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숏퍼시라 하더라도 약간의 라이를 보시고 치셔야 하는데요. 많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약하게 치실 거라 잔라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홀 주변에 평탄화하시는 걸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홀 주변이나 가는 길 쪽을 그 퍼터로 톡톡톡톡 눌러가지고
잔라이를 없애는 거죠. 이 정도만 누르셔도 판판하게 돼서 비실비실 굴러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툭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지게 돼요. 그 많은 공들이 홀로 들어가고 나오느냐, 홀 주변은 미세하게 쏟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홀 주변 잔라이라고 그러는데 홀을 교체하고 평탄화 작업을 안 해서 전체 홀 주변이 약간 솟아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잔디가 자라면서 약간 다르게 자라가지고 이쪽 부분이 살짝 높아서 편편하게 보이지만 비실비실 지나가다가 그 잔디에 맞고 옆으로 톡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생각해서 바닥으로 툭툭 쳐서 눌러 놓으시면 나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잊지 말고 평탄화 작업 꼭 하세요. 선수들도 경기 하다 보면 가끔가다 퍼터 헤드로 이런 데를 누르고 다니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퍼터로 몇 번 눌러 놓으시고 약간의 브레이크를 생각하신 다음에 짧게 생각보다 살살 치신다고 툭 치시면 오히려 더 성공적인 확률이 높게 홀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퍼팅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연습장에서 많이 연습하고 필드에 나오셔도 원하는 대로 공을 똑바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자, 홀을 계속 보라고 하니 홀을 보다가 홀을 너무 의식하게 되고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 자신도 모르게 홀을 보면서 머리를 들리거나 몸을 돌리면서 똑바로 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초보자는 절대로 홀을 보시면 안 돼요. 퍼팅의 가장 안전한 공간은 자기 몸을 기준으로 30cm 이내 거리입니다. 더 이상 바깥쪽은 보시면 안 돼요. 어차피 공의 선으로 정렬을 해놔서 어디로 쳐야 한다고 이미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자꾸 홀을 보시는 게 아니라 공과 홀 사이에 연결되는 선을 생각하시고 공에서 10cm 정도 앞에 지점을 목표로 생각하세요. 바로 앞에. 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만 보는 거죠. 그리고 공을 거기로 보낸다고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거리감은 이미 생각해 놓으셨으니 자, 홀을 보시지 마시고 바로 앞 10cm 지나가야 되는 그 지점에서 절대로 눈을 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10cm 앞으로 공을 똑바로 보내기 출발만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똑바로 출발을 시키시면 숏벗은 거의 들어갑니다. 엄청난 브레이크가 있기 전에는요. 자, 여러분들 제발 그 프로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프로는 아니잖아요. 자꾸 목표를 봐라, 홀컵을 봐라 하니 그걸 보면서 치다가 보니까 중심축이 무너지고 몸이 돌고 해서 어이없이 공이 빠지는 겁니다. 그냥 눈앞 10cm만 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초보 때는 항상 목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출발시키는 지점만 보시면 돼요. 구력이 되시고 실력이 느시게 되면 출발한 지점을 좀 더 멀리 그래서 결국에는 홀컵까지 목표를 만드셔도 무방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목표보다는 내 눈앞에 출발되는 10cm 지점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숏펫이 많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셔야 자신감도 생기고. 뭐만 봐야 돼? 목표로 보시는 게 아니야. 맞아. 어디? 여기. 그린 앞에. 아니, 저쪽은 내 게 아니라니까? 맞아. 내 거는 30cm 앞만 내 거야. 그러고 거기만 보시고 거기 눈을 떼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뭐 하세요? 거리만. 5m다. 자신 있게. 그렇죠. 굿샷. 나이스. 이렇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퍼팅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퍼팅은 뭐 주신운이 어떠니, 삼각형이 어떠니 뭐 하는 말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본인이 편한 자세가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애매하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 양쪽에 딱 붙이시고 헤드를 툭 이 상태로 떨어뜨리신 다음에 허리만 딱 구부리시면 퍼팅 자세가 기본 퍼팅 자세가 완료됩니다. 팔꿈치를 붙여서 자세를 잡으면 보다 안정적인 스트로크 할 수가 있죠. 이거보다는 이게 좀 안정적이죠. 이거는 최악이죠. 그래서 퍼팅을 하실 때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열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팔의 느낌보다는 손의 느낌 또는 코어의 느낌 이런 형태로 치셔야 직진성이 더 좋아집니다. 팔로 치시려고 하면 직진성이 좀 떨어져요. 어떤 공이든 어떤 스윙이든 공에 직접적으로 맞는 건 클럽의 헤드입니다. 팔의 느낌이 아니라 헤드의 느낌으로 터치를 해야 직진성이 좋아져요.
좀 더 숏퍼트 연습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집에 매트를 깔고 연습하기보다는 퍼팅 연습장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공 10개를 1m 이내 랜덤하게 던져놓고 툭툭 쳐서 10개를 다 넣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필 미켈슨 선수가 많이 했다고 하는 훈련인데요. 10개를 연속으로 다 넣기 전에는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1m가 어려우시면 50cm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10번을 연속으로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눈앞에 10에서 15cm 정도를 똑바로 출발시키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매번 연습장에서 연습이 끝나시고 10번 연속 넣기를 하시고 오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습장의 연습 그린에서 3, 5, 7m 연습하시는 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연습할 시간에 1m 이내 숏퍼트를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는 항상 5m, 한 가지 거리만 연습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보통 5m 기준거리가 완벽하게 몸에 익히는 데까지 2, 3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몸의 감각을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5m 기준거리만 완벽하게 완성하실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1m 이내 숏퍼팅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있는 매트는 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퍼팅 연습을 하시는데 필드에서 연습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쉽게 숏퍼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실 겁니다. 초보자들의 영역은 자신의 중심으로 1m가 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먼 목표로 보시는 건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건 좀 나중에요. 지금은 본인 주변에 30cm, 1m 정도만 집중하세요. 자, 브레이크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어느 쪽이 높은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럼바빙이란 툴을 이용한 라이를 보는 방법인데요.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큰 경사를 확신하시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막막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경사들을 보시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 먼저 공 뒤에 서서 퍼터를 손가락으로 잡아 올리세요. 그리고 추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딱 추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공이 가려지게 한번 위치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홀이 완벽하게 가려진다고 하면 거기는 경사가 없는 편편한 라인 거예요. 근데 공은 다 가려졌는데 홀컵이 왼쪽에 보여요. 그러면 여기는 왼쪽이 낮은 거죠. 그럼 훅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을 다 가리고 조심해서 이렇게 봤는데 홀컵이 오른쪽에 보여요. 그러면 슬라이스 라이죠. 그러면 공이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는 겁니다. 즉 공은 가렸는데 홀컵이 왼쪽에 보이냐 오른쪽에 보이냐에 따라서 왼쪽에서 보이면 훅라이, 오른쪽에서 보면 슬라이스 라이,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다 하실 때는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치는 게 초보 때는 베스트입니다. 라이 보지 마세요. 자, 이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경사가 잘 안 보일 때 대략적인 참고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어느 정도의 경사도를 파악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헤드의 무게 때문에 이게 스트레이트로 잘 안 선되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딱 추처럼 떨어져야 되는데 실에 매달은 추처럼 이렇게 딱 스트레이트 떨어지지 않고 헤드의 무게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끼울기도 하고 이렇게 끼울기도 하고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형태로 드는 게 헤드가 똑바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 드는 게 똑바로 떨어지는지 그 정도만 어느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대략적인 이 정도 느낌으로만 가지고 딱 드시면 큰 경사도 정도는 충분히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자리에 좀 앉으셔가지고 퍼터를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그린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퍼터 샤프트가 스트레이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홀컵을 주변으로 딱 놓으시면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경사도를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왼쪽에 그린이 많이 보이고 오른쪽은 잘 안 보인다 하시면 왼쪽이 높은 거죠. 반대면 오른쪽이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파악하시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든 해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경사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보통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저절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고요. 선수들은 트레이닝과 경험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파악하는데 경험도 없고 감각도 없는 초보분들은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서 사용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린 환경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린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먼저 파악하는 건데요.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골프장의 특성상 그린은 설계할 때 배수를 생각해서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이 있는 쪽에 그린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배수구가 있는 쪽에 그린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프로치를 하고 그린을 걸어가시면서 이 두 가지만 파악해도 전체적인 큰 그림의 흐름 정도는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신이 없다 하시면 거리만 보고 그냥 똑바로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시면서 브레이크를 경험하시면서 익히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 때는 왼쪽 한 컵, 두 컵 이런 식으로 보고 퍼팅을 하시면 자신이 똑바로 친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면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겨냥하고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퍼팅도 발자국보다는 이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메타로 연습을 하시다가 발자국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짧은 거리와 상관없지만 뭐 5m 이상 되고 8발자국, 15발자국 이럴 때 0.8을 곱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더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연습장에서 메타로 계산하고 나와선 발자국으로 하려고 하니 갑자기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이캐디 신형 거리 측정기 MG3와 MH3를 두 개를 사용하는데요. 바지 주머니 넣고 다녀도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주머니 속에서 꺼내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거리 측정기는 좀 무겁고 허리 뒤에 케이스를 꺼내서 해야 돼서 다시 넣으려고 하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방법으로 바로 딱 찍으니까 5m, 3m, 2m, 10m 이런 식의 금방 파악이 돼서 시간도 절약되고 오히려 정확하게 퍼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거리 측정기로 퍼팅도 거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거리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좀 긴 거리가 생길 때 정신을 다른 데 분산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 거리와 대략적인 방향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거리죠. 자, 목표 홀을 주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축만 틀어집니다. 자, 초보 때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무조건 거리가 우선입니다. 방향은 좀 틀렸다 하더라도 거리만 맞으면 어느 정도 오케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퍼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서 퍼팅에 관한 쉬운 영상들이 많으니 다 초보자들 위한 연습 방법이니까요. 보시고 따라서 하면 퍼팅이 의외로 쉬워지실 겁니다. 반드시 보시고 연습장에 가신다고 하면 처음 10분은 무조건 퍼팅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어프로치를 잘하시면 잘하실수록 퍼팅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숏게임을 강조합니다. 초보일수록 숏게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50m 미만을 완벽하게 치지 못하는데 150m, 200m를 똑바로 친다는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일단 50m라도 확실히 10m 단위로 잘라서 다 칠 수 있도록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확실하게 연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membership에 가입하시고 젠틀 레슨 1단계 이 어프로치 임팩트 연습을 최소한 한 달 이상 하신다고 하면 최소 10타 이상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냉탕 온탕으로 최소한 10타는 까먹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프로치가 좋아지니 퍼팅이 5m 이내가 남기 시작하고 투퍼스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프로치와 퍼터는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100타를 깨실 수 있을 거예요. 숏게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이언도 점점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어프로치에 정타가 맞기 시작하면 아이언에 정타를 칠 수 있는 확률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보시면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선수들의 영상을 보시고 따라서 하시지 마시고 젠틀한 골프에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고 습관이 들 때까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퍼팅 레슨을 받아봐야 한 달, 두 달, 아니 몇 주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원래대로 스윙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셔서 퍼팅이 재밌어지신다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십니다. 자, 레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원포인트 레슨이나 100타 깨기 챌린지 12개 신청하시면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숏게임 연습장에 다녀와 보니 확실히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야외 숏게임 레슨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습관을 바꾸는 거라 스스로 금방 따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교정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 되는 걸 자꾸 본인이 스스로 억지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다가 스윙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윙이 엉켰다고 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레슨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셔서 즐겁고 재미있는 골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젠틀한 골프는 초보자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멤버십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라이트 아까 있었는데. 오,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오, 들어가는 거야. 아이 깜짝이야. 빠졌어. 야 레포터 갖다 버려. 아 됐어. 저놈 새끼 저놈. 오. 이야 기가 막히게 쳤다. 진짜 나이스하네.